2026년 3월 3일 빈에서의 이름이 결승 무대에서 가장 마지막에 불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승 1차전 신곡대첩에서 빈에서는 유레카가 만든 쫌쫌을 불렀고 연예인 판정단과 작곡가 판정단을 합친 870점 만점에서 557점을 받았으니 제 코니의 정추부쇼 57점을 받았습니다. 순위는 10위였습니다. 9위 금잔디와 함께 방출 후보가 된 뒤 현장 국민 판정단 330명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최종 투표에서 금잔디가 213표를 얻어 생존했고 빈에서는 결승 2차전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전국 시청률 10위. 4% 순간 최고 시청률 13.1%를 기록한 현역가왕 31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겨우 13살의 소녀가 프로 가수들의 정글을 끝까지 뚫고 올라왔지만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을 단순한 실패라고 부르면 빈에서의 이야기를 완전히 잘못 읽는 것입니다. 진짜 비밀은 순위표밖에 있었습니다. 빈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13살이라는 나이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현역 가수들이 총출동한 무대에서 그녀는 동정표가 아니라 실력으로 결승 1차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린 참가자가 잠깐 화제를 모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생존 투표까지 프로그램의 중심에 남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빈에서는 2012년 11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빈에서는 KBS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연말 결선에서는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무대에서 시작한 어린 소녀가 불과 몇 달 사이 전국 단위 무대에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빈에서를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애의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빈에서는 TV조선 미스트롯 3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자의 모정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감정을 끌어내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현우는 그녀의 감정 표현과 음악적 감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빈에서는 대국민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도 여러 주 동안 단순히 무대 한 번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다음 무대를 계속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29일 방송된 준결승 결과에서 빈에서는 최종 8위로 멈췄고 상위 7명이 진출하는 결승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결말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받은 것은 그 다음 선택이었습니다. 2024년 3월 빈에서 측은 미스트롯 3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곡을 부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정이 아동 가수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화제성과 수익보다 아이의 생활과 보호를 먼저 보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빈에서의 성공 뒤에 늘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대 위 가수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생활과 성장을 지켜야 하는 어린이의 시간입니다.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 뒤인 2025년 12월 23일 빈에서는 MBN 현역가왕 3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조건은 이전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장르별 현역 가수들 가운데 2026 한일가왕전에 나갈 국가대표를 뽑는 서바이벌이었습니다. 홍지윤, 차지연, 솔지, 홍자, 금잔디, 강혜연처럼 이미 오랜 무대 경험을 가진 가수들이 경쟁했습니다. 빈에서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했지만 더 이상 신동이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현역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점수표와 같은 탈락 규칙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초반부터 그녀는 정통 트로트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방송된 본선 2차전팀 미션에서는 빠른 비트와 랩 점프 퍼포먼스까지 시도했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강한 소녀가 생애 처음 속사포 랩에 도전한 장면은 빈에서가 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잘하는 것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팀의 생존을 위해 낯선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3살의 참가자가 프로 가수들 사이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단순한 음색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고 무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2026년 2월 3일 방송된 본선 3차전에서 빈에서는 노래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한동안 가창을 이어가지 못했고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늘 최연소 가왕을 꿈꾼다고 당차게 말하던 소녀가 처음으로 압박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직전 6회는 전국 시청률 10.5% 그 순간 최고 11, 6%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 번의 실수도 크게 확대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어린 가수가 감당해야 했던 현실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빈에서는 울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결승을 통과했고 마침내 결승 1차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역가왕 3결승은 총점 4,0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결승 1차 현장 점수 1,200점, 결승 2차 현장 점수 1,2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200점, 대국민 응원 투표 240점, 신곡 음원 점수 160점이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결승 1차전 상위 7명만 2차전에 바로 진출하고 하위권 3명은 방출 후보가 되는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한 번의 신곡 무대가 그동안의 여정을 끝낼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빈에서가 선택한 쫌쫌은 그녀가 익숙하게 보여주던 정통 트로트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돌 같은 의상, 빠른 랩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결합된 곡이었습니다. 도전 자체는 과감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에서는 저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557점이었습니다. 홍지윤이 853점, 차지연이 840점, 솔지가 765점을 받은 상황에서 격차는 분명했습니다. 결국 빈에서는 10위로 내려갔습니다. 결승이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약점이 정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충격적인 결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빈에서의 탈락은 인기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승 1차전은 신곡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고 참가자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와 음역까지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해야 했습니다. 빈에서는 변신을 선택했지만 저음 전달력과 곡의 완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도전은 박수를 받았지만 결승 점수는 냉정했습니다. 어린 나이를 고려해봐주는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탈락 뒤의 말에 있었습니다. 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10살 소녀가 2024년 미스트롯 3 최종 8위를 거쳐 2026년 현역가왕 3 결승 2일차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3년 8개월 동안 지역 경연의 어린 참가자는 전국 방송의 현역 가수로 바뀌었습니다. 우승컵은 없었지만 성장의 궤적은 숫자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시청자의 기억입니다. 결승 2차전에 진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탈락 직후 빈에서의 이름은 가장 크게 회자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승자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멀리 간 사람,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다시 일어난 사람, 마지막까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싸운 사람도 기억합니다. 빈에서는 정통 트로트의 깊은 감정, 빠른 랩과 퍼포먼스, 그리고 무대 중단의 눈물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성공과 흔들림을 동시에 드러냈기 때문에 더 강한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13살 소녀가 정말 가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빈에서는 가수가 되기 위해 기다리는 연습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공식 무대에서 결과를 만들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전국 오디션에서 대중의 선택을 받았으며 2025년과 2026년에는 현역 가수들과 같은 규칙으로 경쟁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성장기에 맞는 음역 관리, 무리하지 않는 일정 학업과 활동의 균형, 그리고 과도한 기대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빠르게 꼽힐수록 보호장치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빈에서가 트로트 음악계를 뒤흔든 이유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3살의 나이로 정통 트로트의 감정을 설득했고 랩과 퍼포먼스로 연격을 넓혔으며 실패하는 장면까지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어린 가수에게 필요한 것이 칭찬만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와 현실적인 보호라는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아이의 시간을 모두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지, 어른과 같은 경쟁에 세우면서도 어떤 안전선을 지켜야 하는지 트로트 산업 전체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2026년 3월 3일의 탈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빈에서가 단순한 신동에서 진짜 가수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높은 점수만 받는 무대에서는 알 수 없었던 약점이 드러났고 그 약점을 인정한 채 다음을 준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승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어떤 노래로 돌아올지 궁금해요 했습니다. 이것이 순위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결승에서 멈춘 13살 소녀는 패자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지켜보게 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결말의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빈에서는 탈락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57점이라는 낮은 결승 점수는 그녀의 한계를 보여줬고 330명의 현장 투표는 냉정한 현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나 2022년의 최우수상과 연말결선 대상, 2024년의 최종 8위, 2026년의 결승 1차전 진출은 다른 결론을 말합니다. 빈에서는 단 한 번의 무대로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큰 무대로 돌아온 기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실패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무대를 예고하는 쉼표에 가까웠습니다.